안녕하세요. 조양컨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 컨설팅 합격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대여섯 명 정도의 학생을 이제 소개해 드릴 거고요. 학생의 성적이랑 작년 입시 결과 이제 비교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아직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4학년도 입시 결과 안 나온 이 시점에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입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이제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 학과가 이제 2024학년도 진짜 그런 입시 결과 나왔는지는 이제 그때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이제 강원 지역에서 왔었던 친구예요. 내신은 전교과는 3.67등급, 국수영사는 3.744, 이제 국수영 사과는 3.71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교과, 이제 국수영사, 국수영과 대략 요 정도의 등급만 알려드릴 거예요. 대학별 환산 점수까지는 하면 일단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안전 라인을 강원대로 잡았어요.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이고 지역 인재 전형이 있는데 지역 인재를 잡은 이유는 이제 최저 기준이 일반 전형보다 한 등급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전형은 3합 13인데 지역 인재는 3합 14라서 일단 최저라도 일단 안전하게 써야지 해서 이제 강원대를 썼던 거고, 가톨릭대, 동덕여대, 명지대는 작년에 이제 막 그 반영 과목 수, 학생부의 반영 과목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상향하기 좋은 대학이라서 여기는 이제 두 개를 썼습니다. 교과 면접이랑 학교장 추천 전형을. 그리고 인하대 교과 썼고, 이제 충남대 교과를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봤었던 친구인데, 이 학생이 합격했던 학과는 이제 뭐 일단 당연히 강원대는 이제 최초를 합격을 했을 테고, 인하대 행정학과를 이제 최종 합격해서 들어갔거든요. 인하대 행정학과는 어떤 상황이었냐? 인하대의 행정은 인하대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인하대 교과의 행정을 어떤 점수를 보고 우리가 3.6등급 이 학생이 지원했냐면 요겁니다. 행정학과는 여기 있었어요. 어떤 점수였냐면 평균 2.42에 최저 2.68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까 몇 등급이었냐? 국수영사는 3.7등급이었어요. 3.7등급이 이거를 써가지고 이제 합격을 한 거죠. 되게 특이한 거죠. 그리고 인하대는 작년에 최저 기준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제 입시 결과 이제 상승할 이제 대학이었어요. 원래는 이하부에서 최저가 이하 6으로 이게 이제 최저가 완화가 되면 입시 결과는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의 상승을 이제 벗어나게 해줄 이제 모집 인원 증가라는 변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집 인원이 적었는데 거의 한 두 배수 가까이, 그러니까 1.5배수에서 두 배수 가까이 이제 뭔가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그런 변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데는 상향을 안 해요. 입시 결과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는 대학에서 상향 지원 전략을 안 세우는데, 예전에 인천대에서도 이제 최저 기준이 폐지가 되었는데 모집 인원이 증가했던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그때도 입시 결과가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제 내려간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제 요거가 일단 잘 됐던 친구가 이제 첫 번째 학생. 그래서 강원대랑 여기 이제 인하대가 합격을 했었던 이제 학생이에요.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어촌 학생입니다. 농어촌 전형에 지원했었던 친구고, 전교과는 4.7등급이고 국수영사는 4.6, 국수영사과는 4.72 정도가 됐었던 친구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어촌 상담은 안 하거든요.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 문의 연락을 주셔도 저희는 이제 농어촌 상담은 안 합니다라고 하는데, 진짜 할 게 없으면 이제 농어촌 상담도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교과로 갈 수 있는 대학 라인이라는 게 있고, 이 친구는 뭐 최저 기준이라는 것들 일단 맞추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최저도 뭐 3합 13 정도, 그리고 뭐 2합 8 정도, 막 대략 요 정도 라인 정도로 이제 갖고 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안전 라인으로는 순천향대 농어촌 학생을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모집 인원이 농어촌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한 60명인가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에서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강남대 정경학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모집 인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에서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근데 이 친구가 또 합격했었던 대학은 여기 외대입니다. 외대 이제 글로벌 캠퍼스의 기회균형, 이 농어촌이 포함되는 전형인데,
중앙아시아 학과가 있고 이제 서류 100으로 이제 종합 전형이고요. 이 친구가 예비 1번인가 받고 이제 예비 1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놀랐는데, 그러니까 서류가 되게 훌륭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외대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외대는 소수 학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학과들은 뭔가를 준비한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천의 이제 몽골 학과도 마찬가지고, 외대 중앙아시아, 이런 식으로 되게 특이한 어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 이런 것들은 이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근데 막 중앙아시아나 뭐 저게 뭐야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몽골이나 중동이나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나 뭐 그리스 불가 이런 거는 일단은 그 우리 서류에서 그런 학과들을 준비한 학생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농어촌 전형이 이제 해당이 되는 쪽의 학생이라서, 그래 농어촌 전형 플러스 이런 소수어학과의 조합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추천을 드렸었던 쪽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순천향대라도 가면 원래 땡큐 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생뚱맞게 이제 외대에 여튼 글로벌 캠퍼스긴 하지만 여튼간에 외대를 갔었던 이제 그런 학생입니다.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교과가 3.48이었고 국수영사는 3.2, 국수영사관 3.33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정시 위주로 했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시 위주로 나는 이제 지원을 할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국어랑 탐구 하나가 거의 4, 5등급이고 수학이랑 영어랑 탐구 하나는 한 2등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서울여대를 정시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에요. 여튼간에 그러기 때문에 막 뭔가 교과를 되게 안전하게 쓸 수는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게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수능 이후에 보는 이제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술형 논술이니까 국어 수학 시험을 이제 보는 거고, 그 정도에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그냥 다 6개를 높이는 게 아니라 수능 이후에 어떤 전형 하나 정도를 남겨놓으면 괜찮아요. 내가 정시 파이터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논술 전형은 이게 되게 경쟁률도 세고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거나 국어를 잘해야 되거나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약술형 논술 대학 중에서 이제 가천대나 아니면 고대세종이나 이런 걸 이제 수능 뒤에다가 깔아놓는 거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수능을 망쳤을 때 그런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대학들은 이제 한두 개 정도는 뒤에다가 빼놓는 게 좋다. 근데 이 친구는 여기에서 이제 합격했던 학과는 그 대학은 이쪽에 성신여대요. 성신여대 프랑스 어문. 이 친구가 성신여대 기준으로 3.2등급 정도였는데 성신여대 프랑스 어문은 몇 등급이었냐? 성신여대의 프랑스 어문. 여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3.2등급인데 3.23 요거였는데, 그러면 이제 유아교육 정도 하나가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 이제 유아교육과가 이제 무너졌어요. 내가 3.23인데 유아교육은 평균이 3.3이었고 최저가 5.19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유아교육을 쓰는 거가 점수로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거를 쓰는 거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2022학년도에 성신여대 유아교육과를 보면은 거기에 입시 결과가 거의 막 2점대 초중반 정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걸 쓴다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하나를 버리는 선택이고, 이 친구는 프랑스 어문을 어딜 썼냐? 여길 쓰죠. 여기 평균 2.34에 최저 2.4등급에 4명 빠졌던 이 프랑스 어문을 써요. 프랑스 어문을 쓴 이유는 프랑스 어문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왜냐면 요 밑에는 영어 영문이 있고요. 그리고 법학과도 있고 소비자 생활, 뭐 경제, 그리고 정치 외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언어보다 이제 낮잖아요. 원래는 얘가 낮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프랑스 어문학과가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드렸는데, 여튼간에 그쪽에가 잘 된 친구가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전교과는 3.6등급이고 국수형 사과는 3.49, 국수형과는 3.56. 그러니까 국수형 과보다 국수형 사과가 조금 더 높네요. 그러니까 과학보다는 사회를 조금 더 잘했었던 친구고, 이 친구는 전교과는 이렇게 나오지만 국수형과는 3.56이 나오지만
이게 이제 12과목에 또 되게 잘했었던 친구예요. 12과목을 뽑아보니까 뭔가 되게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한성대라는 쪽을 이제 안전하게 뭔가 지원을 했었던, 그리고 AI 응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3학년에 5명 선발했는데 20명이 증가해서 25명 선발로 바뀐 쪽에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한성대 정도를 일단 안전하게 쓰면서 나머지를 이제 소신 상향을 썼었던 쪽의 대학이고, 한성대는 이 친구가 이제 이 국수연관 3.56이지만 한성대 기준으로 2.67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이 AI 응용이 이제 원래는 몇 등급이었냐면, 한성대 아까 그게 교과 1이거든요. 12과목 반영하는 쪽인데, AI 응용이 원래는 2.87에 2.82가 이제 5컷이고 2.87이 이제 7컷인데, 여튼간에 이 친구는 2.67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이제 살짝 바뀐 거는 뭐 제2외국어가 이제 뭐 대체가 된다, 이게 큰 의미는 없지만 여튼간에 그런 식의 변화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성대를 일단 안전하게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최종 선택했었던 대학은 가천대입니다. 가천대 지역균형의 바이오나노. 바이오나노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의 바이오나노는 가천대의 지균의 바이오나노는 어디냐?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2.83이 평균이었, 그러니까 7컷이었고 3.17이 일단은 9컷 정도였는데, 여튼간에 이 친구는 그래도 가천대에서는 뭔가 조금 이제 점수가 좀 잘 나왔었던, 이 가천대라는 건 작년에는 1단계에서 6배수를 선발했는데 이제 7배수로 일단 바뀐 쪽이었고요. 그러니까 요럴 때 보면은 이런 식에서 이제 낮은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3점대 뭐 중후반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써봤자 안 되냐,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성대 안전한 거를 이제 추가 합격 정도로 일단 들어갔고, 가천대 이렇게 일단 들어갔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재수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3학년 뭐 1학기 뭐 2학기 뭐 이런 식인데, 결국은 이제 국수영사는 한 2.7등급 정도가 나오고 전교과는 2.9등급 뭐 이 정도 나오네요. 국수영 사과가 들어가면 2.83에 2.84.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요교과 국수영사는 2.7, 전교과는 2.9. 이 정도인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 여튼간에 뭐 어느 학교를 붙어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안전 라인을 이제 저 인하대 이제 지균으로, 그러니까 지역 균형의 프랑스 어문학과를 했거든요. 여기가 최초가 났는데 국수형 사과인가, 여기 사과면 한 2.8등급 정도, 2.8등급인데 인하대는 어느 정도였냐? 프랑스 어문 인하대의 지균의 프랑스 어문은 여기였었네요. 2.94가 평균이었고 3.1이 이제 최저였던. 근데 여기는 최저 기준이 2합 5에서 2합 6을 일단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여기를 추천했었던 이유는 같은 어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중국어랑 일본어랑 프랑스어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어 있어요. 프랑스가 2.94가 평균이고 3.11이 최저고, 일본어는 3.1이 평균이고 3.28이 최저고, 중국은 3.16이 평균이고 3.6이 최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얘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중국어랑 일본어는 프랑스 언어보다는 일단 선호도가 높은 쪽의 학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년에 내려갈 여력이 조금 있고, 얘네들은 올라갈 여력이 이제 큰 거죠. 그리고 중국 학과가 가장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로는 되게 안전해 보이지만, 저 세 개 중에서 프랑스랑 일본어랑 중국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 중국 학과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까 전에 그러면은 얘는 여기 국수형 사과로 2.8등급인데, 아까는 뭐 3.7등급이 아까 인하대에서 이게 이제 합격했잖아요. 행정학과를. 그럼 여기도 이제 행정학과를 쓰는 게 좋은 거 아니었냐? 아니죠. 내가 이 대학에서 갈 수 있는 점수대가 나오면은 거기서 최대한 갈 수 있는 학과를 써야 되는 거고요.
아까 그 친구는 3.7등급이면 작년에 꼴등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상당히 큰 변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요런 걸 써봤자 안 됐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3.7등급이 프랑스어나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과를 써봤자 안 됐을 거고, 그 친구는 되게 큰 변수가 필요해가지고 요런 걸 써가지고 잘 됐었던 친구가 3.7등급이었고, 내가 2.9, 2.8인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 친구는 인하대를 갔냐? 아닙니다. 이 친구는 여기 숭실대를 갔어요. 숭실대의 이제 불어불문이었는데, 숭실대 불어불문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있냐? 숭실의 불어불문은 여기 있었습니다. 평균 2.46에 그러니까 7컷이 2.2등급. 이게 되게 웃긴 게 평균보다 7등의 성적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평균보다 7컷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 좀 이번에 이상했네. 그러니까 뭐 2.2가 평균이면 2.4가 7등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 친구가 국수형사가 이제 몇 등급이었냐? 국수형사가 이제 2.7등급이었으면 2.7등급이었으면 이 친구는 이제 대략 뭐 국문이나 독어 정도를 쓰는 게 맞아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2023학년에 가장 높았었던 학과가 이제 국문이었거든요. 독어도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때 가장 2023학년도에서 가장 낮았었던 학과는 중어 중문이었어요. 여튼간에 내가 이제 지금에서는 이 두 개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어쩌다 보면 이 두 개를 쓰는 게 가장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번에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은 게 저기 이제 불어불문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불문과를 이제 추천을 드렸고 이쪽에가 이제 합격을 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냐? 이 친구도 이제 농어촌 학생이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현역 때 건대 글로컬의 경제통상학과를 합격했었던 학생이에요. 전교과는 4.09였고 국수형사는 4.18, 국수형사과는 4.15. 그리고 이게 1학기, 2학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수능이라는 걸 안 본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 성적으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작년에 건클의 글로벌 통상을 합격했었던 것도 그렇게 못 간 건 아니거든요. 적당히 잘 간 건데 그 최저 기준도 적용을 안 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일단 농어촌 전형이 뭔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럼 농어촌으로 일단은 최대한 쓰자 했었고, 이쪽에 경기대 이제 글로벌 어문 그리고 이제 아니면 관광개발, 그러니까 관광개발 쓴 것 같아요. 이제 경기대는 이제 확 떨어졌고, 명지대는 이쪽에 하나는 교과 면접, 이번에가 명지대가 변수가 있으니까 최저도 없는 쪽에 대학을 써야 되니까 이쪽에 명지대를 이제 교과 면접에 이제 미술사학이나 중어중문 쪽에서 이제 쓰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경제학과를 이제 기회균형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36대는 영어 영문, 그리고 서경대는 전자컴퓨터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수원대도 쓰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기는 교과 면접에 뭐 건설환경공학과인가 이제 이과 쪽으로 이제 뭔가 쓰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여튼간에 그게 이제 합격을 했고, 그리고 36대도 여기가 이제 최초가 나옵니다. 영어 영문이 최초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명지대 경제학과가 예비 3번으로 이번에 들어갔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에 명지대랑 이제 36대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제 명지대는 36대 영어 영문은 이 친구가 이제 최초 합이 나왔는데 36대 영어 영문 36대가 이게 고른이었나? 이게 고른 기회가 기회 균형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죠? 여기에서 영어 영문은 몇 등급이었냐? 평균 3.61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막 상담 심리가 평균 4.18이고 뭐 항공 관광이 뭐 4.26이니까 이런 걸 쓰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담 심리는 원래 36대에서 가장 높은 학과예요. 근데 이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영문이 또 저 위에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좀 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의 기회균형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상황이었냐? 명지대가 이것도 고른이 기회로 바뀌었나? 그죠. 고른 기회가 기회균형으로 바뀌었는데 경제는 여기였었네요. 평균 2.96에 이제 최저가 3.33. 근데 명지대는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과목 반영수가 이제 증가를 해요. 그래서 입시결과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뭐 4등급이니까 내 4등급이니까 여기 일어나 문헌이나 뭐 철학이나 영어나 사학이나 아랍 지역을 쓰는 게 더 안전한 게 아니라 이쪽에서 경제를 쓰라고 했었는데 이유는 여기서 경영이랑 경제랑 이제 같이 보잖아요. 근데 경제보다는 경영을 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평균 점수를 보면은 경제가 조금 낮지만 여기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는 최저 점수까지 공개를 해줘요. 최저 점수까지 공개해주는데 얘는 3.28이고 이제 3.33이에요. 여기 6명 빠지고 이게 한 명도 안 빠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 한 명도 안 빠지는 경제학과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차라리 경영으로 쓸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가 여기 점수가 끝 점수는 거의 비슷하고 그냥 6명이나 빠졌으니까. 아니면 경제를 쓸 바에는 국제통상을 쓰는 게 조금 나아 보이지 않아요? 경제나 국제통상이나 그놈인데 상경계열이고 얘는 2.96이 평균이고 3.33이 최저였고 얘는 3.39가 평균이고 3.61이 최저면 요 상황에서 경제를 조금 덜 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추천드렸는데 여튼간에 이 친구가 예비 3번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뭐 교과가 이제 유리한 친구도 있고 종합이 유리한 친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한테 오는 친구들은 이제 종합이 썩 유리한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종합으로도 이제 합격했었던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다 교과에 안전하게 쓰고 이제 교과의 상향 혹은 종합의 상향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을 했다고 연락 왔던 대부분의 상향 지원은 거의 다 교과였습니다. 그럼 뭐 작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이 어려워져서 체조에 대한 변수가 유독 또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학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안 갖고 왔나?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2.88로 저기 세종대의 화학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세종대 화학과는 몇 등급이었냐면 세종대의 그러니까 2.88이라는 거에서는 이제 얘네가 이제 올해부터 진로 선택이 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포함하지 않고 그냥 국수형 과에 이제 단순한 평균 2.88인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여기에서 여기는 가장 꼴등보다 아래잖아요. 내가 2.88이면 가장 꼴등보다 아래 이런 상황에서는 내 2.88에서 이거 지구 자원을 쓰는 거, 내가 2.88에서 컴공을 쓰는 거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컴공 자체는 1등 학과죠. 그러니까 1등 이게 2023학년도 가장 위의 학과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2.88이라고 해서 이걸 써봤자 안 되는 거고 지구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거를 써서 합격하냐면 요거예요. 이 친구가 얘가 2.88이었는데 작년 평균 1.86에 최저 2.04짜리를 써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입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진로 선택이랑 같이 포함해서 나오면은 2.88보다 더 높을 거고 진로 선택이 미포함된 점수로 공개하면 거의 2.88 그 언저리로 일단 점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는 다 높아 보여서 교과를 상향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종합전형은 진짜 잘 준비되지 않으면 더 어렵습니다. 상향으로 하기가. 그래서 내 상황이 지금 교과로 상향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종합을 상향을 하는 게 맞는지를 좀 잘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입시 결과가 더 낮기 때문에 종합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종합으로 상향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보여드린 학생들 말고도 교과로 상향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교과에서 안전한 라인만 잘 잡으면 내신 4, 5등급이면 지방캠 정도에서는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일단 상명대 천안 정도가 일단 대표적인 대학이 될 테고 그리고 홍대 세종 이런 쪽에서 4등급 초중반 정도라고 하면 일단 그 정도 라인 정도를 잡고
뭐 수도권에서 상향을 하든 아니면 뭐 인서울 상향을 하든 그거를 교과로 하든 종합을 하든 아니면 약술형 논술로 하든 그건 이제 선택이고요. 근데 여튼간에 그 마지노선만 잘 잡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보여드린 쪽에서도 다 마지노선이 있어요. 어떻게? 뭐 이 친구는 강원대에 마지노선이 있었고 이 친구는 순천향대에 마지노선이 있었고 뭐 외대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천대의 약술형 이 친구는 일단 정시라는 거에 포커스를 줬기 때문에 여튼 논술형 전형으로 일단은 마지노선을 잡았던 거고 이 친구는 여기 이제 한성대라는 거 마지노선을 잡으면서 이제 뭐 가천대를 합격했었던 친구고 그리고 맞나? 여기도 이제 여기 가천대를 잡으면서 성신여대를 이제 상향을 했었던 친구. 얘는 인하대를 마지노선을 잡으면서 숭실대를 상향을 했었던 친구. 이 친구는 일단은 마지노선은 없죠. 왜냐면 얘는 건대 글로컬이라는 거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마지노선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노선만 잘 잡으면 그의 변수가 있는 쪽의 대학을 상향을 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수시 컨설팅 합격 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